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 조카를 폭행하고 3억대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전청조 씨에 대해서 징역 4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전청조 씨의 경우 이제 앞서 재벌 3세를 사칭한 이 사기 행각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바 있죠. 그거와 별개로 네.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로 징역 4년이 내려졌는지 이걸 좀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혐의는 크게 두 개인데요. 예. 첫 번째는 골프채로 폭행한 겁니다. 이런데 이제 폭행의 상대방이 누구냐, 대상이 누구냐, 네. 어린 학생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동복지법으로 가서 아동학대죄 등이 이제 적용이 돼서 형량이 더 세질 수밖에 없었고요. 예. 또 하나는 사기인데 이번에는 전청조 씨가 여자라고 하면서 남성들을 상대로 사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죄질이 굉장히 안 좋다. 아니 어떻게 어린 학생을 다른 것도 아닌 골프채로 폭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사기를 친 다음에 그걸로 아주 우리나라 최고의 그 레지던스에서 호화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전청도의 그 죄질은 굉장히 나쁜데 네. 그런데 일단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그다음 무엇보다도 이미 전청조 씨가 징역 12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4년 더 받으면 16년이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감안해가지고 4년 정도로 이제 판결을 선고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런데 재판부가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 명령 신청 각하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런 판결이 내려지는 건가요? 그 배상 신청 제도는 이제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에 의해서 피해를 받는 경우에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이제 손해를 보전받게 되는데요. 네. 이제 그럴 경우에 긴급히 손해를 배상받아야 될 어떤 사람들을 좀 구제할 필요가 있지 네. 않겠습니까? 그래서 형사 절차에서 민사상 피해 배상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배상 명령입니다. 예. 소송 그 촉진 등 예. 특례법에 정해져 있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이 배상 신청이 부적합하거나 이유가 없고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 이제 기각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예. 이제 추상적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 사법연관에 보면 2022년 통계로 인용률이 35.9% 정도입니다. 상대적으로 좀 낮죠. 예. 왜냐하면 유죄 판결이 되는 경우에는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는데 네. 실제 사건에서는 피해액이 이 계산되고 이렇게 복잡하거나 피해 금액이 큰 경우에는 각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이 사건에서도 사기 피해자들이 배상 신청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네. 피해 금액이 뭐 어느 정도 특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실제 계산해야 될 금액이 큰 경우에는 민사 소송에 가서 판단받도록 하라는 취지에서 각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기왕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피해 구호에 더 적극적으로 돼야 되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요, 이 남현희 씨, 이 최근 서울시 체육회가 내린 이 지도자 자격정지 7년 이 조치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적 대응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과거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사실 제가 느끼는 게 저는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의심되는 행동이 저한테는 안 보였기 때문이에요. 저는 발견된 게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런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학생들한테 집착을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장점이라고 보였었어요. 남현희 씨는 범행에 대해 아예 몰랐던 건가요? 남현희 씨가 고소했는데 심경 어떻습니까? 피해가 대회 어떻게 되세요? 그 남현희 네. 씨는 이제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중징계가 내려졌다 이러면서 소송에 나서겠다고 합니다. 자격정지 결정이 취소될 수도 있는 건지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있어요. 거기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징계 기준이 거기에 있거든요. 예.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체육인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거나 네. 아니면 다른 개인이나 단체에게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를 일으킨 경우, 야기한 경우에는 이렇게 징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네. 그런데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남현희 씨가 펜싱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전청조 씨 등과 함께 일련의 무리를 일으켜서 우리 사회를 들썩들썩한 건 사실이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 펜싱 협회에서는요 아예 제명 조치를 내렸었어요. 네. 거기에
불복해서 서울시 체육회에다 불복을 했는데 이제 서울시 체육회는 자격정지 7년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올해가 2024년이니까 31년 8월까지는 자격정지다. 이렇게 되면은 뭐 실질적으로 제명된 거나 큰 차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이 있는 것 같고요. 예. 더 이상 체육회 내부에서 시정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재판을 통해서만 이제 만약에 법원에서 판결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 달려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법원 간다고 한들 크게 달라질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뭐 재판부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예. 다음 이야기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김수찬 씨 밝은 이미지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김수찬 씨의 어머니가 한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전 남편의 가정폭력과 협박 피해 폭로를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 일 KBS 한 예능 프로에 네. 어떤 중년 여성이 나와서 폭로한 내용이었는데요. 예. 자신의 아들의 유명한 가수인데 14년 전에 이혼하는 그 친부, 그러니까 예. 친부의 폭력으로 인해서 자녀 셋을 데리고 그냥 뭐 그 위자료도 없이 이혼을 했는데 그 부친이 나타나서 이 아들의 앞길을 막고 있다 이런 폭로를 한 겁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다소 충격적이긴 한데요. 실제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가수 활동을 했다고 하고 그런데 아버지가 데리고 다니면서 가수 이 행사에 가기 싫은 아이를 억지로 데려가고 뭐 이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확인해 보니 그게 김수찬 씨였고 김수찬 씨 본인이 팬카페에 그 사실관계가 사실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예. 파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수찬 씨 역시 가족사를 이제 고백을 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김수찬 씨의 입장은 어떤 걸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 가족사를 들어보니까 이제 밝히기는 쉽지 않았겠다 그런 생각은 든단 말이죠. 네. 하지만은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왜냐하면 네. 저런 가족사를 통해서 뭐 그런 부모님이나 이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피해자들이 발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네. 또 이런 유명 연예인이나 그냥 아니면 운동 선수를 예. 통해 가지고 가족을 통해 가지고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최근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밝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이제 곰팡이 같은 것들은 햇볕 쬐이면 딱 없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김수찬 씨 용기가 오히려 더 큰 평가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표현 좋으신데요. 곰팡이가 네. 사라진다. 알겠습니다. 소속사의 대처도 궁금한데 어떤 조치 이루어지고 있나요? 일단은 이 지금 최근 상황에서 소속사도 그렇고 김수찬 씨 본인도 그렇고 네. 김수찬 씨 친모도 그렇고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작년에 양육비 청구 소송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 과정에서 갈등이 극심해지고 있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관련해서 이제 그 친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친부가 유포한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그래서 소속사는 즉각적으로 친부에 대해서 반론 제기 및 악의적인 행위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면 엄중히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 내용 중에 보면 부친의 반론 제기에 대해서 엄중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반론 제기는 이 방송에서 또 일방적 폭로기 때문에 예. 부친이 또 사실관계에서 다른 사실을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허용이 돼야 되는데 소속사가 이런 입장을 밝힌 건 보면 이미 상당수 이 친부가 예. 연예계 주변이나 이런 곳에 허위 사실과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하고 다니고 있고 이런 걸 반로권 행사 차원에서 다시 얘기하게 되면 이게 이 김수찬 씨나 가족에 대한 명예훼손 또 소속사의 어떤 이 연예인 운영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야기도 좀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미성년자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계를 받은 이 피겨 선수 이혜인 선수가요. 관련해서 피해자로 지목된 후배 선측에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혜인 선수 처벌을 원한 적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혜인 선수 관련해가지고 네네. 그 선수 A 선수라고 하겠습니다. 네. 비난이 있었고 심지어 협박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그 선수의 이제 변호사가 밝혔는데 네. 사실 빙상연맹 조사에 있어서도 이혜인의 행동이 범죄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압력을 받고 예. 성추행 당한-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처벌을 바란다고 이야기하지도 않았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혜인 선수가 형사처벌받을 가능성은 없어지는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으면 예. 그러면 징계는 불가피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자격정지 기간이 길다고 이혜인 그러네요. 선수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